자, 테크윙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우리 3월 10일 고점을 갱신하고 나서 지금 연일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21선 위에서 지금 지지를 받으면서 58,000원대의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단 열흘 대비 21%나 밀렸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안 보고 있어도 그 피마르는 심정 느껴지고 있는데 우리 이 삼성전자 추가 발주 뉴스가 떴을 때 어떻게 됐죠? 그때라도 매도 선택할 걸. 그리고 SK 하이닉스 퀄까지 통과했는데 주가가 왜 이 모양인지 라는 단호감이 교차하실 겁니다. 특히 지금 주가가 21선, 이 생명선이라는 흐름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야,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매도 고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주가는 이렇게 힘없이 밀리고 있는데 바로 어제였습니다. 마이너스 5% 밀리는 그런 공포스러운 음봉이 더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제 어땠습니까? 외인들은 무려 21만 주를 담았습니다. 자, 우리 지금 SK 하이닉스라는 거대한 산을 넘었고 이제 삼성전자의 돈다발이 추가적으로 테크윙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고점 대비 지금 20%나 넘게 떨어지는 이런 피말리는 고통 속에서 왜 주가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지. 자, 이거 단순하게 우리가 재물 소멸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마지막 남은 마이크론이라는 최종 관문을 앞두고 여러분들의 물량을 헐값으로 받아내기 위한 정교한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던지면 어떻게 돼요? 파놓은 함정에 여러분들의 금 같은 주식을 헌납하는 꼴이 됩니다. 자, 반대로 이런 구조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더라도 본전 부근에서 또 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오늘 과연 이런 초록색 21 선택까지 지켜질 수 있을지, 외인들이 21만 주라는 소름 끼치는 베팅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차트와 함께 수급을 통해서 그리고 마이크론 이 최종퀄 이슈와 함께 모든 것들을 팩트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우리 댓글로 생존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그 의지가 월요일날 우리 양봉을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차트 뒤에 이런 흐름들을 좀 보실 텐데 테크윙 확대를 주면 좀 모순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3월 11일 이렇게 고점이 만들어졌을 때 주가는 계단식으로 계속적인 하락을 보였지만 이 삼거리 1캔들을 보세요. 지금 몸통이 계속적인 짧아지면서 변동성이 수축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차트의 캔들의 길이가 짧다는 건 그만큼 변동성이 좀 작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하락의 관성이 멈추고 에너지가 응축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가장 치열한 격전지는 바로 이 58,000원 부근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이 부근 바로 초록색 선이 아래 깔려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 이 21선은 생명선과도 같은 중요한 선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 선을 타고 오른 주가는 처음으로 이 선을 터치하는 구간이 만들어졌어요. 자, 우리 과거의 21선에 대한 돌파를 보여주면서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 왔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다시 한번 21선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선들은 기술적 반등의 급소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특히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로 봤을 때도 이번 하락의 상승폭은 정확히 0.5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이게 지금 추세가 훼손된 게 아니라 급격한 상승 이후에 건강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RSI 수치를 보실까요? 우리 상승을 가져왔을 때 과열권을 가져갔었지만 지금은 52점 정도 한 보시면 지금 55선 정도에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지금 식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뛸 준비가 끝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수급을 또 보시면 3월 19일
이날 기관이 38만 주를 패대기 치면서 공포를 조성했지만 어떻게 돼요? 외인들이 물량을 받아갔다. 자, 보통 기관이 이 정도로 던지면 주가는 사실 하한가 근처까지 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는 5% 하락을 마저 가져가면서 방어를 했어요. 누가 막았을까? 바로 외인들이 막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날 외인들이 213만 주를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기관들의 투매 물량을 고스란히 받아갔습니다. 주가는 밀리고 있는데 지금 외인들의 보유 비중은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 이 외인들을 사실 보기보다는 기관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가의 상승을 만들었을 때 누가 움직였습니까? 바로 기관이 움직였습니다. 비중을 높여가면서. 그러면서 지금 하락 추세 속에서 기관들의 물량이 던졌습니까? 이탈이 완전히 나오지는 않았죠. 살짝씩 누르면서 지금 주가의 구간에서 가격 억누르기를 통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자, 우리 신용장구율을 좀 보실까요? 지금 신용장구율을 좀 보시면 고점에 가져갔을 때 어땠어요? 신용들이 말라가는 하락을 보였을 수가 있습니다. 개미들이 반대 매매를 통해서 공포에 못 이겨서 물량을 다 털어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대차장구를 좀 보시면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지금 7만 2천 주 정도를 상환했습니다. 자, 주가가 지금 이렇게 밀리는 틈을 타서 공매도 주체들은 쇼커버링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자, 지금 개인은 털리면서 기관은 조금씩 물량을 던져주고 외인들은 지금 공매도를 통해서 주체의 물량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절대 던지면 안 되는 팩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하락 추세가 이제 붕괴가 됐다라고 보기보다는 폭발적인 쇼커버링을 끌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억눌림을 가져가고 있다. 그러면서 21선을 의도적으로 터치를 가져가시면서 마지막 남은 미련 섞인 매물까지 모두 다 흡수하려는 설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월요일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월요일장 오전에 우리 58,000원대까지 깨지지 않고 다시 한번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거래량이 좀 터져야 돼요. 거래량이 오늘보다 좀 200% 이상 실린다면 이게 쇼커버링의 폭발의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우리 65,000원대까지는 잡아야 돼요. 최종 목표가는 우리 82,000원대까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의도적으로 21선을 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5,000원 부근대까지 일시적인 언더슈팅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세 이탈이라기보다는 매수 비중을 100%까지 채워야지만 마지막 탑승 기회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존 보유자분들은 57,000원대까지는 이탈 전까지 홀딩을 하시고요. 신규 진입자분들 그런 분들은 현재가에서 30%, 이 55,000원 근처에서 70%까지 비중을 싣는 전략 유효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주님들, 우리 세력이 방향을 트는 그 찰나의 순간에 호가창의 변화는 제가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으면 절대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1차 목표가 58,000원대까지는 짚어드렸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오늘 영상 녹화 시점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월요일장 우리가 이 사무실에서 몰래 폰 보실 때 사실 58,000원대까지 깨고 내려가면 여러분들 쉽게 버티시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락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손절 물량을 받아먹으려는 가짜 하락인지 판단이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화장실에서 다시 폰을 보실 때 어떻게 돼요? 매각한 가격보다 10% 위에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 테크윙을 보시면서 정말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가격표 쇼핑이 아닙니다. 주체가 그 가격에서 진짜로 비중을 다시 한번 실는지 추적을 하는 게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본업 트레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가창에서 1초의 변화를 못 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모니터 6대를 통해서 찰나의 이동 순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장이 시작되면요. 저도 지금 매매 전쟁에 참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장중에는 뒤늦게 연락 오신 분들은 제가 챙겨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앞으로 2차 파동을 터뜨리기 전에 지금 합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좀 이런 타점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거든요. 2472-6550으로 테크 정도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나서 바로 월요일장에 우리가 실시간적인 대처 가능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시간 타점 제대로 잡아가셔가지고 비중과 함께 우리의 기회치를 극대화시켜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제가 테크윙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을 어떤 식으로 타점을 좀 잡아갖고 테크윙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는지 이런 점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자, 모두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기와 단기가 성격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누구이면서 실제로 얼마나 거래량을 통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그러면서 명분이라는 재료가 지금 주가의 흐름에 좀 영향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먼저 보시면요.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을 좀 보시면 하나오션인데, 먼저 문자 보내드렸던 내용을 좀 볼까요? 보시면 제가 1월 5일 날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시가가 뭐 11만 4,900원이었는데 제가 11만 8천원에 좀 잡아드리면서 목표가 14만 5천원대까지 잡으셔라. 그러면서 기간 매집 포착했고요. 정배열에 대한 전환 초입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보시면 지금 이날 1월 5일 날 월요일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시가가 11만 4,900원이었는데 저는 11만 8천원대까지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왜 그 자리였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시장에서는요, 조선 테마로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질은 좀 달랐다는 거죠. 지금 미국 MRO 이런 사업들이 크게 나왔는데, 배를 만드는 산업에서 유지와 오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인 매출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체질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수주로 끝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돈의 구조가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북미양 함정에 대한 수출까지 지금 이슈가 붙으면서 그날 산업 전체에 대한 파이가 굉장히 커지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상한 게 있죠. 깨질 자리인데 안 깨지고 있습니다. 1월 5일 날 계속적으로 지금 깨질 것 같은데도 안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기간 수급이 먼저 들어왔고요. 전날 금요일 장 마감할 때 매수세가 좀 강하게 붙으면서 아랫꼬리가 좀 달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닥권에서부터 수급이 쭉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시초창에 호가창에 대한 매수 대기세가 좀 쌓이면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단기선들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고 정배열의 확산 초입까지 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들의 중심은요, 결과적으로 개인이 아닙니다. 주체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이 생기면 눌림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눌림에서 조정으로 안 받고 비중을 오히려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다 라고 봤고, 그런 다음 장면이 좀 명확합니다.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좀 나와주면서 추세가 좀 빠르게 변한다는 걸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점을 분명하게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종목을 좀 보시면 GST거든요. GST.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기회를 잡는 것보다도 사실 대응이 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어떻게 문자를 좀 드렸냐면요, 제가 긴급이라고 좀 띄웠어요. 그래서 GST 현 구간에 대해서 전량 매도를 하셔라. 그래서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시면서 이격 과열 및 매도 수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 시장에서는요, 엔비디아 이런 열풍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AI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뜨거웠는데, 그리고 그 핵심적인 키워드 안에서 GST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액체 냉각, 그런데 좀 많이 좀 착각하시는 게, 이런 재료가 좋으면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근데 우리가 좀 재료가 좋으면요, 가격이 먼저 빠르게 과열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던 거 언제였습니까? 바로 1월 6일이었다는 거죠. 1월 6일날 이렇게 좀 잡아드리면서 좀 호가창에 장시작부터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개인들이 한 번 더 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하지만 주체는 정반대로 움직임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기대가 최고초일 때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캔들도 보시면 영망치로 끝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다시 받겠다, 뭐 그렇게 욕심을 부릴 자리가 더 이상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자리였을 때 빨리 챙겨야 되는 자리였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계좌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좌를 키우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우리가 크게 버는 게 아니라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이런 부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을 좀 보시면 ABL 바이오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솔직히 구조가 좀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먼저 문자부터 보여드리면, 자, 1월 23일 제가 ABL 바이오 18만 8천원 부근에서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는 24만 5천원대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가 좀 임박했고요. 좀 슈팅 임박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1월 23일 날 보시면 어땠어요? 지금 매물대 아래에서, 생명선 아래에서 좀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죠. 생명선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개인들이 떨 때 오히려 저는 기회로 봤습니다. 그래서 당시 뭐 글로벌 제약사들이 지금 BBB라고 하는 뇌혈관 장벽 투과 기술에 사활을 좀 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 이중항체 플랫폼이 그 해답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좀 나오기 전에 산업적 신뢰가 먼저 형성이 되면서 차트에 먼저 찍혔던 겁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자, 보시면 전날 좀 밀렸어요. 분명히 밀렸지만 우리가 급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 소화가 좀 길게 나왔었는데 특정 가격대에서 계속 받쳐주고 있다는 흐름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하방에 대한 경직성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눌리면서 물량을 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2일 영망치로 좀 마감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상승 리듬이 좀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승을 좀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좀 계속 이런 상승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흐름들이요,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만들어낸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체에 대한 매집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뉴스가 아니라 구조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잡아드렸던 타점들 같은 경우를 좀 봤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물론 우리가 큰 기대값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안전한 기회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모였을 때 계좌를 넓히는데 가장 빠른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함들이 결과적으로 운이 아니라 기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잖아요.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번호로 나 구독했어 라고 구독 인증 정도 부탁을 드리면 제가 추가적인 타점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욕심내지 마시고요. 기준만 지키면 기회라는 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사실 테크윙 같은 경우는 이 주가의 상승이 단순하게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사실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최종 정착지는요, 바로 HBM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볼 수 있는데, 자, AI 시대 가장 큰 병목 형상 역시나 메모리 속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일한 대안이 무엇이냐? 바로 이 HBM. 이제 3E에서 4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수율이라는 거예요. 수조원을 들여가면서 HBM이 불량이면 그건 바로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검사 공정에서 중요성보다 과거보다 뭐 10배 이상 지금 커져가고 있어요. 지금 테크윙이 개발한 이 큐브 프로버, 글로벌 빅테크들의 러브콜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 수율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3월 5일날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SK 하이닉스로부터 HBM 전용 검사 장비 큐브 프로버의 최종 퀄 테스트를 통과받았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 이미 삼성전자에는 공급 중이고 지금 3월 10일이었습니다. 이날 지금 발주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주가는 밀렸죠. 자, 주가가 왜 밀렸냐?
바로 이 마이크론 때문입니다. 지금 이 3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테크윙은 마이크론, 이 퀄티스트의 마지막 관문에 서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혹시나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을 심어두고 있지만 메이저들은 그 틈을 타서 개인들의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크론 퀄통과는 곧바로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고 통과 시에는 테크윙이 앞으로 HBM 빅3 공급망을 완성하는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업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테크윙의 해자는 독점적인 지위에 있어요. 지금 대당 20억에서 25억에 달하는 큐브 플로버는 앞으로 HBM 다이를 개별 단위로 전수 검사하면서 영하 40도에서 영상 150도까지 극한의 환경을 조성할 거라는 거죠. 자, 이 기술 지금 일본 아드반테스트조차도 완벽히 구현하지 못한 테크윙의 독보적인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주가의 상승을 충분히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주가의 주체를 움직이는 주체의 흔들림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기회를 제발 10%, 20% 정도로 소폭 가져갈 게 아니라 그걸 확대해서 100%, 진짜 200%까지 극대화해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문자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 좀 안타까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도 좀 경제적인 자유를 좀 가져가셔가지고, 자,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만큼은 조금 행복하게 살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드셔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혹시 안내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 위에 번호 남겨놨어요. 010-2472-6550으로 테크 정도 남겨주시면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타점 잡아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테크윙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